지난주 한우 때문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키우던 소를 청와대에 반납하겠다는 농민들과 이를 막는 경찰들. 우리는 야생동물 만도 못한 거예요. 야생동물 보호법이라도 있잖아요. 농민은 보호법이 없어요. 20년, 30년 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거지돼. 객값만도 못한 속값 때문에 급기야는 키우던 소를 굶겨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자식 같은 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농민들의 절규. 과연 한우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우 농가들이 뿔이 났습니다. 속값 폭락으로 벼랑 끝에 몰린 농가들이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소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에 소를 반납하겠다며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2년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군 한우 사태의 배경과 문제점을 시사기획맥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아침 경기도 안성의 한 축산 농가. 한우 2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젊은 축산 농민 최태준 씨는 눈 뜨면 제일 먼저 축사에 와 소들의 먹이부터 챙깁니다. 친구들이 직장을 찾아 대도시로 떠날 때 최 씨는 소에게서 희망을 찾겠다며 고향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오늘 최 씨는 든든히 배를 채운 송아지 가운데 한 마리를 골라 차에 태웁니다. 최 씨는 이 송아지를 청와대로 보낼 예정입니다. 멀쩡하고 좋은 송아지를 2년 동안 성실성의껏 키워도 이거에 대한 보상이 안 나와요. 이게 잘 자라줘가지고 좋은 등급 나와가지고서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구제역 공포 때문에 외부인의 축사 출입도 철저하게 막아온 최 씨가 소를 이끌고 나온 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 안성 분기점 근처의 한 도로. 이미 많은 농민들이 자신이 키우던 소를 앞세우고 모여 있습니다. 안성뿐만 아니라 평택과 용인 등 다른 지역 농민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오늘 모두 청와대로 다 같이 전진합시다! 객값만큼이나 떨어진 속값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농민들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산우를 50만 도를 수매해서 그 수매를 해서 딴 데 가공을 하라. 그러니 수매하라 이거죠. 촛불 집회를 할 때 사료자금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구제역에 의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인데 그러니까 작년에서 연기가 돼서 올해부터 지금 저희들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료 가격은 오르고 속값은 폭락을 하니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이런 형편이니까 팔아도 갚지 못하고 안 팔아도 갚지 못하고 사료값은 자꾸 늘어나고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료 자금 상환을 장기적으로. 집회가 끝나자 농민들은 트럭에 실은 소의 고삐를 단단히 동여맵니다. 현장의 긴장감도 점점 고조됩니다. 저기 갖고 와! 깃발 갖고 와! 약 먹고 줬는데 지금 이게 문제야? 1년도 못 가, 1년도! 몇 달 있으면 지금 줄줄이 죽어! 고속도로에 진입해 청와대로 가겠다는 축산 농민들과 이를 온몸으로 막는 경찰. 대치 상황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전국의 축산 농민들은 속값 폭락과 FTA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소 2,000마리를 이끌고 청와대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행은 무산됐고 대신 농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안정적으로 한우를 키울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고 안정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적정 이익을 보게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한우를 키우면서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현실은 한우 가격 하락이
또는 생산비가 증가된 것이 결국은 농가한테 보면은 한우를 키워야 되냐 하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위가 있던 날 오후. 현장에서 돌아온 이규용 씨가 소에게 먹이를 주며 답답한 마음을 달랩니다. 이 씨가 키우는 소는 300여 마리. 20년 전부터 축산업을 해왔지만 이 씨는 요즘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1년 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한 30%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근데 그 30% 인상된 요인이 농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국제 곡물가가 올라서 인상이 되니까 뭐 농민들이 그 사료값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요. 최근 한우 사료값은 25kg 한 포대에 13,000원 선. 2년 전에는 8,000원 정도였습니다. 사료값은 오르는 데 반해 소값은 계속 떨어지다 보니 키울수록 손해나는 상황입니다. 송아지를 200만 원에 구입해 1년 동안 키울 경우 송아지값과 사료값, 볏짚값만 따져도 54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한우 시세는 잘 받아야 400만 원. 인건비를 뺐는데도 무려 140만 원이 손해입니다. 거기에 뭐 금융부담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소를 키우기 위해서 소 뭐 치료하는 것도 있고, 폐사되는 것도 있고, 겨울철 이 추위에 소 바닥에 깔집이라도 깔아줘야 되거든요. 깔집 깔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뭐 손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크죠. 실제로 한우 가격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암소의 경우 한때는 마리당 600만 원이 넘기도 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평균 36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2008년도에 그 광우병 사태 이후에 음식점에서 그 국내산 원산지 표시가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고, 또 2009년도에는 그 쇠고기 1억 추적자가 유통 부분까지 또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죠. 이게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많이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되니까 산지에서도 굉장히 송아지를 입식해서 또 비육을 키우는 그런 열기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국내 한우 수요 대비 적정 사육 규모는 250만 마리 정도인데 지금 키우고 있는 한우 수는 이미 3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76년 이후 사상 최대로 20% 이상 많다 보니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전라북도 순창. 소값 폭락 사태 이후 화제가 된 한 농가를 찾아갔습니다. 40여 년 전 16살 때 소 3마리를 사 축산업을 시작했다는 문동현 씨. 소가 늘어날 때마다 손수 축사를 지어 한때는 3,000평 축사에 소가 170마리나 됐지만 현재 남아있는 소는 40마리가 전부입니다. 한 70마리 팔고 80마리 때부터 이렇게 오그라진 거예요. 한 80마리에서 한 40마리 남았으면 몇 마리다고 알 수가 있죠. 사료값이 오르면서 하루에 사료 4kg은 먹여야 하는 소에게 1kg의 사료만 먹였고 이마저도 줄 수 없어 물만 먹였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그렇게 해서 굶어 죽은 소는 40마리. 어떻게 소를 굶겨 죽일 수 있냐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있지만 키우면 키울수록 빚더미에 앉게 되는 현실에서 문 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죄로 가는 심정이 들어가고 죽어서 내가 죄 받아 죽을 짓이죠, 이게. 사료가 2만 원짜리가 돼도 우리가 2만 원짜리 먹고 남는 게 있으면 먹이는데 먹이면 먹일수록 손해가 나니까 안 먹여본다 이거요. 소 팔아 자식 넷을 대학까지 보냈지만 소고기 수입이 본격화된 2년 전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됐습니다. 보험까지 해약하며 빚을 갚아도 여전히 5천만 원의 빚이 남아있는 게 현실. 문 씨의 농장에서 피해가 더 컸던 이유는 젖소 수컷인 유구를 많이 키웠기 때문입니다. 수입 소고기의 여파로 유구값은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1년 사이 한우 숫송아지의 가격 하락률은 39.9%, 유구 송아지 가격 하락률은 90.3%에 달합니다.
미국산 쇠고기하고 우리 국내산하고의 그 경쟁력 격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쇠고기 수입 관세가 40%인데 그게 이제 점차 철폐될 거고 그런 조건에서 본다면은 이 아무래도 FTA에 대한 이 축산 농가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공포 같은 것들이 시장이 붕괴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값싼 소고기가 밀려오면 한우, 특히 유구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겁니다. 반값 할인 판매라든가 추석 명절 선물 세트 32,000세트 저희가 만들어서 한 22억 원어치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속값 폭락에 따른 한우 농가들의 집단 움직임이 일자 정부는 부랴부랴 속값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암소를 도축해 수를 줄이고 소고기 수요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론 설을 맞이해 한우 고기 선물 세트를 할인 판매하고 군에 납품하는 돼지고기와 수입 소고기를 국내산 소고기로 대체 공급하겠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지금 군납이라든가 하는 거는 마리 자체가 아마 5,000두 정도에 한정이 돼 있을 수밖에 없고 또는 소비 촉진 활동을 한다 해도 할인 판매를 한다 해도 그것에 소비되는 양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4만 두 정도로 소비시키겠다 하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격 안정화를 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한우 사육 두수는 10년 주기로 늘어나고 줄어들기를 반복해 예측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시장 원리를 강조하며 별다른 손을 쓰지 않았던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비가 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달라 이 말이지. 그리고 대안을 세워달라는데 대안은 제시를 안 하고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니까 농민들은 못 살겠다 이러는 거죠. 설을 앞둔 재래시장. 선물을 하거나 명절에 가족들이 먹을 소고기를 사러 나온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 때문에 대부분은 구경만 할 뿐 선뜻 지갑을 열지는 않습니다. 산지에서는 소가 헐값에 새끼 송아지가 1만 원에 판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마트나 이런 데 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소값 싸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와서 아직까지는 피부에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 한 번 먹으려면 상당한 지출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여전히 고기값은 비쌉니다. 실제로 이 식당의 등심 가격은 2년 전 그대로. 인건비와 다른 식자재 값은 올랐지만 식당에 들어오는 소고기 값은 변함이 없다고 주인은 오히려 하소연을 합니다. 고기값을 지불한 영수증을 확인해봤습니다. 비쌀 때와 쌀 때 차이는 1, 2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응은 좀 내렸으면 고깃값이 내렸으면 같이 좀 내려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들어오는 가격이 똑같은데 어떻게 내릴 수가 있어요? 전혀 내릴 수가 없죠. 소값이 폭락해도 소고기 값이 그대로인 이유는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농가에서 소를 370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7, 8단계의 중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진이 붙다 보니 산지 가격보다 최대 50% 정도 부풀려진 570만 원짜리로 둔갑해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겁니다. 이처럼 소고기 값이 안 떨어지니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산지 소값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 산지 시세와 따로 노는 소고기 가격의 거품을 없애려면 유통 단계를 대폭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고 한다면은 축산업 협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인 생산자로부터 소를 사가지고
그것을 자기 도주장에 도축을 해서 자기들이 직영하는 소매점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쉐어를 넓히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은 정부를 탓하고 정부는 미봉책만 제시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FTA로 더 큰 실현이 예상되는 한우 농가. 국민 모두의 관심과 효율적인 대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한 50마리 정도 키우면서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지금 애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실정에 지금 놓여 있다고. 그 이제 뭐 농가 부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뭐 하루하루 지금 버텨나가는데 뭐 정부에서 어떻게 뭐 대책을 마련해 주면은 뭐 살아나갈까? 많이 바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그냥 편안히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한우 생업을 할 수 있게끔만 그냥 놔두라 이겁니다. 설이 다가오면서 소를 파는 유통업자들은 웃고 있지만 소를 키우는 농가들은 여전히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축산 농가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축산 정책을 마련하고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개선해 한우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시사기획맥 오지였습니다.